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체 측정과 작업 공간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조적 인체 치수는 움직이는 몸의 자세로부터 측정한 것이다. 2. 선반의 높이, 조작에 필요한 힘 등을 정할 때에는 인체 측정치의 최대 집단치를 적용한다. 3. 수평 작업대에서의 정상 작업 영역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전환을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4. 수평 작업대에서의 최대 작업 영역은 다리를 고정시킨 후 최대한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공간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인체 측정과 작업 공간의 설계에서 정상 작업 영역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전환을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죠. 그렇죠? 인간의 작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자의 설계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중 분포가 두 좌골 결절에서 둔부 주위로 갈수록 압력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도록 한다. 2. 좌판의 높이는 대퇴가 압박되지 않도록 오금 높이보다 약간 높아야 한다. 3. 좌판의 높이는 큰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한다. 4. 좌판의 깊이는 장단지 여유를 주고 대퇴를 압박하지 않게 작은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201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자 설계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좌판 높이는 대퇴부가 압박되지 않도록 오금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하죠? 그렇죠? 의자 설계에 대한 조건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좌판의 깊이는 작업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좌판은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계한다. 3. 좌판의 넓이는 작은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깊이는 큰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4. 등받이는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요추 부위부터 어깨 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하도록 설계한다. 의자 설계에 대한 조건 중 틀린 것은 3번 좌판의 넓이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깊이는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해야죠. 그렇죠? 다음 중 의자의 주요 설계 요소에 대한 적용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의자 높이, 오금 높이. 2. 의자 깊이, 넙다리 직선 길이. 3. 의자 너비, 인체 측정 자료의 최소치. 4. 의자 깊이, 인체 측정 자료의 최대치. 설계 요소에 대한 적용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 의자 높이는 오금 높이죠. 의자 깊이는 최소 집단치 설계죠. 의자 너비는 최대 집단치 설계죠.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의 좌면 높이는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의자의 좌면 높이는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1번 오금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하므로 좌면 높이 기준은 5% 오금 높이로 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동작 경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급작스런 방향의 전환은 피하도록 할 것. 2. 가능한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할 것. 3.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할 것. 4.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작 경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죠. 그렇죠?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3.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4. 가능하다면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한다. 이 문제는 2011년, 12년, 15년, 18년, 19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공구의 기능은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2.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3.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 4.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은 반츠의 동작 경제 3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동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동작 경제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2.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3. 복수 작업자의 활용에 관한 원칙 4.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동작 경제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복수 작업자의 활용에 관한 원칙은 반츠의 동작 경제의 3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유 진동을 이용한다 2. 접촉 면적을 크게 한다 3. 대체로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4. 인체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적게 한다. 물리적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접촉 면적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죠. 그렇죠? 작업 공간의 배치에 있어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능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사용 순서의 원칙 4. 사용 방법의 원칙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해설의 부품 공간 배치의 원칙을 살펴보면 중요성의 원칙, 이치 결정, 사용 빈도의 원칙, 이치 결정, 기능별 배치의 원칙, 배치 결정, 사용 순서의 원칙, 배치 결정. 4번 사용 방법의 원칙은 배치의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부품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희소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기능별 배치의 원칙 4. 사용 순서의 원칙 부품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희소성의 원칙은 부품 배치의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사용 빈도의 원칙 2. 중요도의 원칙 3. 공정 개선의 원칙 4. 기능성의 원칙 공간 배치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공정 개선의 원칙은 부품 배치의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부품 배치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1. 중요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사용 순서의 원칙 4. 기능별 배치의 원칙 이 문제는 2009년, 12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부품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4번 기능별 배치의 원칙으로 배치 결정이죠? 그렇죠? 부품 성능이 시스템 목표 달성의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중요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사용 순서의 원칙 4. 기능별 배치의 원칙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중요성의 원칙으로 위치 결정이죠? 그렇죠? 샌더스와 맥코믹의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부 후만을 유지한다. 2. 조정이 용이해야 한다. 3.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줄인다.
4.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인다. 이 문제는 2020년도에 두 번씩이나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부, 후만이 아니라 전만 곡선을 유지해야죠. 그렇죠? 다음 중 의자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간공학적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조절을 용이하게 한다. 2. 요부 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높이도록 한다. 4.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공학적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줄여줘야 하죠. 그렇죠? 의자 설계의 인간공학적 원리로 틀린 것은 1.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간판의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4.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공학적 원리로 틀린 것은 4번 고정된 자세를 피해야 하죠. 그렇죠? 신체 부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굴곡은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2. 외전은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이동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3. 내전은 신체의 외부에서 중심선으로 이동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4. 외선은 신체의 중심선으로부터 회전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체 부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굴곡은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그렇죠? 다음 중 신체 동작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선, 몸의 중심선으로의 회전. 2. 외전, 몸의 중심으로의 회전. 3. 굴곡, 신체 부위 간의 각도가 감소. 4. 신전, 신체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 신체 동작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2번 외전은 몸의 중심선에서 팔다리가 밖으로 멀어지는 이동이죠? 그렇죠? 착석식 작업대의 높이 설계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의자의 높이. 2. 작업의 성질. 3. 대퇴 여유. 4. 작업대의 형태. 이 문제는 2014년, 16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착석식 작업대 높이를 설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의자의 높이, 작업의 성지, 대퇴 여부는 설계 시 고려사항이지만 4번 작업대의 형태는 고려사항과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를 배치한다. 2.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해 기계 설비 주위에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둔다. 3. 공장 내외는 안전한 통로를 두어야 하며 통로는 선을 그어 작업장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한다. 4. 비상시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고 진압을 위한 활동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해 기계 설비 주위에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둔다면 생산은 증대될 수 있으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그렇죠? 다음 중 레이아웃의 원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운반 작업을 수작업화한다. 2. 중간중간에 중복 부분을 만든다. 3. 인간이나 기계의 흐름을 라인화한다. 4.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기계 배치를 분산화한다. 레이아웃의 원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운반 작업을 수작업화하는 게 아니라 기계화 작업해야죠. 2번 중간중간에 중복 부분을 없애야 하죠. 정답은 3번 인간이나 기계의 흐름을 라인화해야 하죠.
4번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기계 배치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집화해야죠. 그렇죠?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한 작업은 1. 정밀 조립 작업 2. 4.5kg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 3. 작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작업장 간 이동이 작은 작업 4. 작업자의 정면에서 매우 높거나 낮은 곳으로 손을 자주 뻗어야 하는 작업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한 작업은 1번 정밀 작업이나 장시간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좌식 작업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작업 공간의 포랑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개인이 그 안에서 일하는 1차원 공간이다. 2. 작업복 등은 포랑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가장 작은 포랑면은 몸통을 움직이는 공간이다. 4. 작업의 성질에 따라 포랑면의 경계가 달라진다. 포랑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포랑면은 한 장소에 앉아서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이며 작업의 성질에 따라 포랑면의 경계는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다음 중 중작업의 경우 작업대의 높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허리 높이보다 0에서 10cm 정도 낮게 2. 팔꿈치 높이보다 10에서 20cm 정도 높게 3. 팔꿈치 높이보다 15에서 20cm 정도 낮게 4. 어깨 높이보다 30에서 40cm 정도 높게 무거울 중자 중작업의 작업대의 높이는 3번 팔꿈치 높이보다 10에서 20 정도 낮게 해야죠? 그렇죠? 다음 중 서서 하는 작업에서 정밀한 작업, 경작업, 중작업 등을 위한 작업대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신체 부위는 1. 어깨 2. 팔꿈치 3. 손목 4. 허리 작업대 높이의 기준이 되는 신체 부위는 2번 입식 작업대는 팔꿈치 높이로 설계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시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시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수평선을 기준으로 15도 정도의 좌우 및 아래쪽이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특성과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